국회 내에 아주 정식 보좌관까지 이 간첩 활동을 한 것이 이렇게 속속 드러난 이상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을 만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위 이웃에도 간첩들이 암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안이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네. 곳곳에 간첩 암약이 포착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간첩 행위다. 예, 지금 우리 정 PD 이 국회 그쪽에도 지금 그 얘기를 해놨습니까? 김동훈의 하이파이브. 네, 그렇군요. 지금 이원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송, 그다음에 국회 또 상임위에 그것도 아투 현장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꽤 많은 분이 지금 시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물론 뭐 제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는 뭐 오후까지 계속 이제 할 거니까요. 우리 방송으로 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하여튼 다 아시아투데이니까요.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는데 간첩 얘기입니다. 간첩 얘기. 네. 이제 우리 국회에서까지 간첩 행위가 아주 공공연하게 빚어지고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주 간첩단 사건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이 청주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테고요. 예, 그 당시에 청주는 사실 조용한 동네입니다. 예, 뭐 크게 어떤 무슨 뭐 정보 국가 기관이 들어서거나 북한 쪽이 호시탐탐을 노릴 그럴 국가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청주는 교육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인구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시란 말이 별명이 붙였는데요. 네, 별로 이렇게 크게 전국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 그런 것도 없는데 바로 한 1년 반 전에 청주 간첩단 사건이 언론을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간첩단 사건에 나온 그 몇몇들이 한 사람은 뭐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인바 이제 지령 수행을 위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북한에 아주 밀착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섭이 된 사람들입니다. 5명 정도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냥 저 사람이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고요? 내 엊그저께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간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 지인 중에 청주의 지인 중에서도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 간첩입니다라고 티를 내나요? 전혀. 그리고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그냥 무슨 뭐 마실 가서 만나고 그냥 마트 가서 물건 사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이웃인 줄 알았더니 매일매일 간첩 활동 정보를 빼내고 뭐 이렇게 상부에 보고하고 그 한 사람한테 그 정보가 모아서 그대로 또 북한에게 퍼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그 충격을 받은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의 간첩단 사건이 저 정도로 빚어지면은 대한민국에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아주 터득한 교훈입니다. 교훈이자 아주 확실한 것이죠. 청주가 저럴진데 그 외에 다른 도시,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심하겠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안전지대는 없다. 이른바 간첩, 종북 주사파들이 활동을 안 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곳곳에서 뭐 민노총도 조직국장도 북한 지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판이니까요. 우리 주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청자분 주위에도 내가 간첩 있네요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죠. 간첩 행위를 하고 뭔가 동향을 보고하고 이렇게 또 그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북한의 무슨 뭐 현수막에 또 이렇게 북한이 원하는 식의 이 여론을 호도를 하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국회에서도 간첩 행위가 적발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도 무슨 얘기냐? 보좌관 얘기입니다. 보좌관. 민주당의 보좌관이 군대의 군사 기밀,
700여 건을 요구를 해서 지금 큰 파문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인데요. 전직 보좌관 뭐 이름은 여기 그냥 A씨로 하겠습니다. A씨가 국방부에서 김정은 참수부대 정보를 받아간다. 김정은 참수부대는 뭡니까? 예, 김정은을 목을 따오겠다 하는 부대죠. 이른바 여차하면은 북한으로 밀파를 해서 예, 김정은이 살고 있는 어디입니까? 네, 주석궁입니까? 네, 주석궁에 침투를 해서 김정은의 목을 따오겠다, 즉 참수를 하겠다 하는 그 부대 장비 이런 현황을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국회에서는요, 의원실에서 이거를 요구를 하면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국회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이 정권, 정부를 견제를 하는 게 입법, 사법, 행정부가 우리는 삼권 분립이 아닙니까? 즉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할 그럴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달라 라고 하면은 웬만한 정말 아주 특급 비밀 문건 아니면은 웬만하면 줍니다. 예, 국회 출입하면은 뭐 저런 것들이 아주 쉽게 주고받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 김정은 참수부대까지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 줬다는군요. 이거야말로 정말 특급 기밀 아닙니까? 김정은의 예, 생명을 따오겠다. 네, 제가 목을 따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 유튜브 코리아에서 뭡니까? 이거를 또 핑계를 담아가지고 또 이렇게 무슨 이 노란 딱지를 붙이고 무슨 또 나중에 이럴까봐 지금 자꾸 이 표현을 조심하게 되는데요. 예, 바로 김정은 참수부대 이것과 같은 정말 이거는 소수 몇 사람만 알 정도의 비밀인데 이거를 민주당의 의원 보좌관이 우리 국회 대정부 질의에 필요하니까 달라라고 해서 이거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나오죠. 현무 미사일 지휘 통제실의 교신 자료. 이 미사일 통제실의 자료 이것도 정말 아주 최고의 국가 기밀이죠. 기밀. 예, 북파 공작 부대 운영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했군요. 북파 공작 부대 이게 김정은 참수부대를 비롯해서 몇몇 부대가 있을 텐데 운영 예산 이걸 어떻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까지 지금 다 빼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대면 보고만 받는 2급 기밀 다수를 빼갔다. 예, 이거 참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국방부는 국회 공식 절차에 따른 요구라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공식 절차에 따라서 왜 누구누구 국회의원실에 보좌관 누구 이름으로 이거 자료를 좀 달라. 김정은 참수부대가 가동되는 걸 알고 있는데 참수부대 장비 현황 인원은 누구시고 몇 명이고 지금 어디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 참수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고 훈련을 어느 지휘 체계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이거를 지휘하는지 현황을 달라. 참 예, 국방부에서 야 이런 기밀까지 이걸 달라느냐라고 생각을 해도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대정부 질문 이런 거에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바로 대북 보고용이었다 하는 데서 우리가 더 큰 예, 쇼킹을 받습니다. 정말 충격이죠, 충격.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 3년간 국방부에 요구한 군사기밀이 무려 700건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700건이. 그래서 국방부가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사람은 이 보좌관이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민감한 대북 정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실에 채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간첩 활동, 북한에 보고할 활동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타낼 목적으로 네, 이번에는 정보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 보좌관에 채용을 할 때 지원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북 정보는 국방위 또는 정보위 두 군데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정보위는 뭡니까? 예, 국정원을 관리 감독하는 데가 바로 정보위원입니다. 국방부는 당연히 예,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국방부를 견제를 하는 데가 국방위고요. 그러니까 국방위에 있다가 이제 정보위에 가서 국정원 관련 아주 민감하고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를 북한에 빼돌리기 위한 그런 그 간첩 활동을 했다 하는 얘기네요. 아주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 사람은 올해 1월 2일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군수참모처장에게 특수임무여단 주요 장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게 그냥 달라면 그냥 그 안에 국가 기밀이 척척 지금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기관단총 몇 정, 적용용 소총 몇 정, 야시 장비, 밤에 볼 수 있는 야시 장비 몇 대, 항공기 작전차 몇 대, 특수작전용 무전기 몇 대 등 병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밀 자료들이 고스란히 그자의 손에 넘겨졌다. 그러니까 이 자는 그대로 이제 북한에 보고를 하겠죠. 이 김정은 참수부대가 요 정도로 이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대비를 하면 되겠네. 네. 정말 참 끔찍하죠. 2017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유사시에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창설된 김정은 참수부대의 규모와 장비 현황은 공개된 적이 없는 군사 기밀이다. 2020년 북한 공작원이 현직 참수부대 소속 장교를 포함해 2급 군사기밀을 빼내려다가 당국에 적발이 됐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을 자신의 상관인 의원에게 보고하지조차 않았고 국방이 질의자료도 사용하지가 않았다. 의원실에서는 이 간첩 활동을 한 이 사람이 이런 자료를 보고받은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개인 보좌관 그 사람이 자료 요청한 것이지 그 의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몰랐다라고 이제 발뺌을 한 것이죠. 이 A씨 지금 간첩 활동 이 사람은 운동권 출신이죠. 뭐 당연하겠죠. 대학 때부터 민노당,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고 과거 친북 성향 매체 기자로 일하면서 초등학생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급성장했다. 이와 같은 김정은 찬양글을 기사로 쓴 전력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참 젊을 때부터 그런 이 좌파, 종북 주사파의 그런 물이 많이 들고 그런 행동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 보좌관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 10월에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현무 미사일 관련 합참 지통실과 미사일 전략사 지통실 교신 자료를 비롯해서 현무 미사일 속도, 고도, 사거리 같은 세세한 정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말 참 끔찍한 사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국회 내에 아주 정식 보좌관까지 이 간첩 활동을 한 것이 이렇게 속속 드러난 이상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을 만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뭐 청주 간첩단산 제 고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위 이웃에도 간첩들이 암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안이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이자가 서른 보좌관이었다는데 서른은 과연 몰랐을까요? 우리 재영킴님. 저는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에도 간첩 투성입니다. 힘을 내자님. 인수혜연님 오셨네요.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자주 오시어 함께 화이팅 해요. 우리 경아님이 인수예요님 환영을 해주셨고요. 간첩들이 이렇게나 설친 적은 없는데 전부 재앙이 찌까하십니다. 우리 루카스페너님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간첩들 종북주사파가 바로 된 상태입니다. 발호 이제 아주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될 더더군다나 지금 이 권력이 집권 이 권력 교체가 된 마당에서 지금 조기에 윤석열을 지금 윤석열 퇴진을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광화문 시청에 가도 그런 그 플래카드가 철거되지 않고 그냥 버젓하게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이렇게 써져 있는 플래카드가 뭐 서울 도심에 아주 버젓하게 붙여 있는 정말 아주
간첩들의 아주 소굴인 거나 진배 없지요. 네. SNS도 김정은 창글이 많았다네요. 경하수배너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세현님. 현무 시리즈 정보는 극비인데 그런 정보까지 접근 가능하다는 게 참 경악스럽습니다. 우리 세부님은 역시 그거를 깊숙이 아시네요. 현무 시리즈 같은 거는 정말 아주 극비 중에 극비죠. 그런데 국회 보좌관이 달라 그랬다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기에 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국방부가 만약에 그걸 안 줬다 하면은 이 국방위원회에서 상임위 할 때 또 야단치겠죠. 네, 당신들 절저하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실에서 달라는 걸 왜 무슨 근거로 주지 않느냐라고 또 호통을 치는 모습 우리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대공수사관 반드시 필요하군요, 도희님. 네. 아마 국정원에서도 간첩들이 득식을 할 겁니다, 햇님. 또 건강한 사회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매일매일 정론 방송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가득 채워주는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인들께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하수 패너님, 네, 경하수 패너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구독자 배가 운동에 아주 적극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참여를 해달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제가 안 할 거고요. 예, 구독자 배가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 주신 점에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별도로 드립니다. 네, 20만 돌파가 불과 2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4만 7, 8천이 되니까요.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적과 여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김선웅님. 네, 이적, 적을 이롭게 하고 그런 그 법안으로 이건 철저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당 플랜카드 게시 도로가 쓰레장입니까? 보면 전부 선전, 가짜뉴스 게시해도 되는 건가요? 민족중우님이 정말 요즘에 제가 보기에도 정당 그 플래카드 이게 선을 넘었습니다. 저거 다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저 정당 이름이 들어가면은 무제한으로 걸을 수가 있다. 15일간 그 붙여놓고 또 떼고 다시 붙이면 되니까요. 계속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게 저게 김남국을 비롯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가 된 법안 아닙니까? 예. 자신들이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169석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된 법으로 지금 우리는 플래카드 공해를 지금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곳곳에서 간첩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아프게 논의를 해봤습니다.